오늘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이 있다면 쌤은 여러분들의 취업 면접 스킬 향상과 승무원 면접 준비를 도와드리는 여러분들의 꿈의 동반자 리나스쿨의 리나쌤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은요, 쌤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또 쌤의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내가 컨트롤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는요, 내가 불가능한 것들, 컨트롤하기 불가능한 것들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쌤이 긍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요, 바로 쌤이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에 집중하고 컨트롤이 불가능한 부분에는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키가 작아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우유를 많이 먹거나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한 5cm는 더 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컨트롤이 가능한 예쁜 구두를 찾거나 편하면서 높은 구두를 찾아야겠죠. 학점이 낮습니다. 대학 시절로 돌아가서 학점 다시 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할 것 같아요. 때문에 면접관들이 학점이 낮은 것을 보고 성실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을 하거나 그 경험들을 강조하면 되는 겁니다. 아침을 조금 일찍 시작하거나요, 책을 조금 더 많이 보거나요, 야식을 줄이는 것들, 저희가 컨트롤이 가능한 것들에 지금 이 시간에 조금 더 집중하면 취업 면접 준비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게 준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잠한 공채기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는요, 보통 경영과 경제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저희는 꿈, 그리고 취업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 그리고 역량, 그리고 자질을 나타낸 표, 또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분산해서 투자해 나가는 일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쌤이 오늘 여러분들의 승무원 준비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5단계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 5가지의 단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과정을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 여러분들의 경험과 역량, 그리고 자질을 포트폴리오 전략에 따라서 5단계에 분산해서 투자해 나가시면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를 이루시는데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꿈, 그리고 취업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할 때가 되면요, 보통 대학교 3, 4학년쯤 되겠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갔다 오면 성인이야. 군대 갔다 오면 3, 4학년쯤 됩니다. 그러면 군대 가기 전과 갔다 오고 나서 학교의 분위기가 뭔가 모르게 좀 달라졌어요. 주변에 나이 어린 후배들도 있고요. 그 사이에서 본인은 나이가 들어 보이고요. 아, 취업이 코앞에 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자친구들, 친구들, 동기들이 하나둘씩 취업을 하기 시작하고요. 뭔을 준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바빠 보입니다.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도 뭔가 모르게 예전과 다른 느낌이 듭니다. 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만 열심히요. 친구들이랑 술을 같이 먹고 있어도 또 예전같이 그런 기분이 안 듭니다. 뭔가 찝찝하고 뭔가 불안하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술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이 몰려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르바이트도 독하게 못 그만둡니다. 또 친구들이랑 술을 안 먹는다고 해도 딱히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자리인 토익만 계속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어도 살짝 건드려 봤다가 어학연수도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서 1년은 너무 길고, 그래서 한두 세 달 다녀오고, 뭔가 어른스러워져야 될 것 같고,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책임감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들 집중해주세요.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전략에 따라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오로지 목표만을 위해서 집중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모르는 대부분의 친구들의 경우에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거나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수능 공부를 하실 때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다 쉽게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요. 1단원이 끝나면 2단원 공부하면 되고요. 2단원이 끝나면 3단원으로 공부하면 되는 뭔가 체계적인 단원이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쌤도 승무원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단계의 단원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5가지의 단계를 따라오시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원마다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 단원 5가지를 크게 그려놓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5단계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에 단원 하나하나마다 구체적으로 이제 나누어서 교육 영상 올릴 테니까요. 꼭 뒤에 이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예상 질문들의 답을 달면서 무작정 시작하게 되면요. 해당 직무와 해당 회사와 연관되어 답변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형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면접관과 회사가 원하는 방향의 질문, 답변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의 답변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단순히 질문에 대한 답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질문할 수가 있죠. 쌤, 저에 관해서 질문했는데 그럼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야기하면 되지 않나요? 모든 대화에는요. 목표가 있습니다. 면접관, 그 귀한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좋은 지원자를 뽑자. 그죠? 우리의 목표는 좋은 지원자로서 뽑히자. 때문에 우리는 답변상에 면접관의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승무원으로서 자질이 얼마나 풍부하고 역량이 있고 자질이 있고 그 회사와 얼마나 어울리는 사람인지 은근히 녹여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막연하게 문제의 예상 질문들의 답만을 찾아가는 형식이 아니라 회사와 나와의 연관관계를 만들어서 답변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작은 빨랐지만 답변을 재구성하거나 다시 새로 쓰는 등의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요, 쌤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5단계를 꼭 기억하시고요. 순서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1단원, 뜨등, 직무 결정, 직무 분석. 직무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직무가 결정되어 있다면 내가 해당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해당 직무가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분석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당 직무에서 원하는 방향을 먼저 찾아보시고요. 내가 해당 직무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적합한지 얼마나 부합되는지 알아야 되고요. 내가 어떤 직업에 적합한지도 먼저 찾아보고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더라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할 때 그 회사와 직무와 연결시켜서 답변을 이어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막연하게 승무원이라고 결정짓기보다는 대한항공 승무원, 제주항공 승무원,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목표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회사마다 서비스의 방향이 다르고요. 회사마다 비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승무원을 목표로 설정을 했다면 대한항공 승무원으로서 필요한 자질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승무원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분석하시고 또 한 가지는 대한항공 그 직원으로서 조직인으로서 필요한 자질에 대해서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키워드로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 굉장히 중요해요. 경험 분석입니다. 대한민국의 정규 교육과정을 밟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온 지원자들이 경험을 하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을 하겠습니까? 내가 그 경험을 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끼고 어떤 가치관을 설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면접관들은 더 궁금해합니다. 학교에서 임원 활동을 하고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홍보대사를 하고 CGV 미소지기를 하고 이런 경험 안타깝지만 다른 지원자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 말씀해주세요. 카페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지원자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취미가 요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수영은요? 팀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때문에 면접관들이 원하는 건요, 무엇을 했느냐보다 그것을 왜 했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되었고,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험을 찾아보고 그 경험 속에서 어떤 것을 배웠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가치관을 설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꼭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단원에서 직무 분석한 그 자질들과 내가 경험을 통해서 나왔던 그 자질들을 연결시켜서 찾아가는 과정을 지금 이 단원에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단원입니다. 마스터 자기소개 쓰기. 자, 백종원 씨가 요리를 하잖아요. 왜 소스, 만능 소스. 그 만능 소스처럼 여러분들이 경험 분석을 통해서 나온 그 경험들을 가지고 마스터 자기소개를 쓰시면 그 마스터 자기소개가 만능 소스가 될 거예요. 그 소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예상 질문들이 나오거나 또 혹은 이력서에 자기소개를 쓰실 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하시는데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마스터 자기소개 꼭 쓰시고요. 4단원 실전 연습입니다. 자, 1단원, 2단원, 3단원에서 이론 정리를 빠르게 끝내시고 4단원에서는 실전 연습을 들어가세요. 저희는 마스터 자기소개까지 내가 어떤 이야기로 만들어 나가겠다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예상 질문들을 실제로 VCR이나 모의 면접을 통해서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의 답변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어가도록 실전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굉장히 이야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야기할 것들이 막 몇 가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예상 질문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야기할 소스들이 최대한 나의 자질을 많이 넣고 나의 역량을 굉장히 많이 담아놓은 그런 경험, 마스터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무조건 어떤 질문이 나와도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예상 질문들의 그 답변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그 방법들을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개그맨 양세형 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패널들이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자기가 그 사이에 콕콕 들어가서 막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양세형 씨는 이 방법을 정말 잘 활용하는 사람이거든요. 쌤이 다음 영상에는 이 4번 실전 연습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로 만들어서 할지에 대해서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단원입니다. 표현력 기르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1, 2, 3, 4단원보다 제일 중요한 게 표현력이에요. 아무리 답변을 알차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걸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면 면접관들이 잘 알아먹지 못합니다. 요즘 시대에 자신을 얼마나 브랜드화 하는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표현력이 가장 중요하고 별표 5만 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문장을 이야기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더 신뢰감이 가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조금 더 의심이 갑니다. 우리는 더 신뢰감 가는 표현법을 익혀야 합니다. 보이스가 있을 거고요. 또 시선 맞추는 거, 미소 유지하는 거, 강조법 익히는 거, 호흡하는 거, 발성 연습하는 거, 5단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 5단원 표현법 기르기도요, 여러분들 꾸준히 실전 연습하시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직무를 분석하고 나의 경험을 분석하면서 직무와 어울리는지를 확인해 보고요. 3단원 마스터 자소서를 쓰고 4단원 실전 연습을 꾸준히 하면서 5단원 그 사이사이에 표현법을 기르는 방법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7 기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면접을 볼 때 운이 7이다. 나의 노력을 굉장히 불필요하게 만드는 이 속상한 이 말을요, 쌤은 다시 재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힘들다라는 이 말의
힘이 들어온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힘이 든다고 한다면 나중에 좋은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힘을 비추게 된다라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늘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 그 시각들로 운, 치를 만드시고요. 꾸준한 연습으로 자신감, 기, 3을 만들어서 꼭 합격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쌤이 그 옆에서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나스쿨의 리나쌤이었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